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법률에 관련된 얘기를 좀 몰아서 드리는데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자위소방대 학교에서 교내 그 훈련 같은 거는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을 하십시오. 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련된 특례법인데, 산업기술단지는 일종의 어떤 특정한 아주 거대한 땅을 이제 기업이 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내주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기업, 대학, 연구소의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직접 다 모아라 놓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혁신도시? 이런 단어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단어가 이제 어울리는 법률이죠. 그래서 일단 커요. 면적이 100만 평, 200만 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련된 법률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입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공장 생각하세요. 공장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게 이제 이런 법률에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럭 같은 게 이제 물자를 싣고 나르는 트럭 같은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차라리 공장을 한 곳에 몰아서 배치하는 게 소방관리에게도 유리해요. 자, 그리고 이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화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 이 법은 자, 재난관리. 아예 이거는 목적에 재난관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지원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리체제를 확립한다. 그렇다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에 이바지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초고층 건물은 굉장히 높은 빌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이 빌딩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쉽게 말하면 한두 개의 블록, 도시의 블록 전체가 다 잘못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법으로 규율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 초고층 건축물이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여러분, 50층이라 그러면은 일단 사다리 차가 이렇게 중간까지밖에 못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50층 건물에 50층에 살면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걸까? 자, 불은 아래에서 위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내가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옥상에 이렇게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계류장이 있어요. 이게 H라고 하는 글씨가 써있는 계류장이 있는데, 만약에 헬리콥터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헬리콥터가 이거 실어 나를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예 안전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의 노력이고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상과 연결된 건축물. 자, 이거는 예가 들기가 쉬워요. 백화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 지하하고 지하도상과 그리고 지하철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에 출구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중심가 같은 경우는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화점 지하로 들어가면은 보통 음식 코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이 식당가가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일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이라는 건데, 백화점 당연히 5,0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마트,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5,00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 특별법의 적용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그리고 어떤 유원시설업이라 그래가지고 건물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옆에 또 수영장 같은 게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사람이 많이 몰려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못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특별법에 먼저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백화점이나 어떤 대형마트를 가실 때도 그럴 일이 극히 드물긴 한데요. 만약에 어떤 화재 같은 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일단 계단으로 내려가셔야 되고요. 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되고요. 우리가 무빙 워크라고 하죠.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빙 워크라고 하죠. 이런 무빙 워크가 이제 아마 작동을 아마 딱 이게 멈춰질 거예요. 이게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설,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이런 거를 이용하시기보다는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도 상가와 이런 그 뭐 이렇게 연결 통로 같은데 이렇게 뭐 잘못됐다고 하면은 일단 빨리 지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빨리 지상으로 나가셔야 되고, 그 평소에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많은 곳이 좋아요. 여러분이 뭐 약속 장소를 잡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좀 그 지하나 복합 건축물에서 일을 좀 많이 좀 뭐 물건을 사든가 놓을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머릿속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통로가 많은 곳에 가시는 게 유리해요. 내가 1번 출구로 나갈 수 있고 2번 출구 나갈 수 있고 3번 출구 나갈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많은 곳에 가 계시면 유리해요. 나가기가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니잖아요. 이건 이제 저만의 방식입니다. 이게 쓰고 다니잖아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 지하도 상가 같은 데 보면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요새요. 특히나 이 정도 복합 건축물은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CCTV를 좀 한 2, 3초 정도 응시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렌즈를 보고 얘기하듯이 2, 3초 정도 CCTV를 응시하고, 만약에 여건이 좀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스크를 잠깐 벗었다가 한 1초 있다가 이렇게 다시 쓰세요. 만약에 밖에 있는 CCTV라고 한다면, 특히 뭐 이제 밤에 내가 좀 약속을 간다, 좀 내가 좀 뭔가 불안하다, 뭐 이런 좀 느낌이 들면은 CCTV를 많이 바라보고 계셔야 얼굴이 좀 다 이렇게 좀 카메라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나중에 뭐 소방이나 경찰 같은 그런 조사에서도 여러분들 찾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CCTV를 돌려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CCTV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버리면은 저 옆모습이 뭐냐 뒷모습이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CCTV를 여러분이 좀 서서 이렇게 누구 친구를 기다린다 그러면은 CCTV를 좀 의식적으로 바라보셔가지고 내가 위치가 여기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요. CCTV가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CCTV, 이렇게 바라보는 CCTV가 있고, 뭐 저렇게 이렇게 그러면 CCTV가 다 겹치는 지점에 서 있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CCTV를 봐도 저 사람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좀 특별한 이제 제가 요령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과금이나 이런 행정 제재를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단어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장 뭐 등등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 세금 이외의 금전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란 거를 이행을 하면 되는데 네가 안 하니까 부과한다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시요.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부과하는 겁니다. 그냥 부담금, 변상금 등등이 바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그래서 관어사업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이런 행정제재를 받게 되면은 이 관어사업의 제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업 정지 등등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과금 같은 경우는 형벌은 아닌데 사실상 기업의 활동이라든가 개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어쩔 수 없는 것 빼고는 이런 거를 안 당하도록 평소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세밀하게 평소에 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현재 돌아다니다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 요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